안녕하세요. 2024년도 노벨 화학상 분야를 설명할 충북대학교 생화학과 조효재 교수입니다. 먼저 소개 영상의 첫 페이지 제목은 AI가 밝혀낸 생명의 비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단백질 구조 연구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이후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봤을 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헤임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노벨 화학상은 왼편에 보이는 3명의 연구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께는 전산학적 단백질 설계 분야로 공로로 노벨상이 수여되었고, 그리고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 회사의 대표인 데미스 하사비스 박사님과 그리고 알파폴드 개발 책임자였던 존 점퍼 박사님은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의 우수한 성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사파와 함께 화학상이 소개되었는데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장난감처럼 이 생긴 모양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형성해 가는 단백질의 접힘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2024년도 노벨 화학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기술과 반대로 중요한 구조적 모양을 형성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아미노산 서열을 제시하여 신규 단백질을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에게 수여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생명현상의 핵심 조절 물질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연구하는 중요성,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되어 구조를 예측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 연구자들이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단백질은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중요한 생체 고분자 물질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와 같이 단백질의 약 70% 정도는 다양한 효소, 엔자임으로 작용하며 생체 촉매 역할을 하고 대사 과정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들은 외부의 신호를 인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에서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감염 과정, 그리고 그것의 치료 과정에서 면역 반응에도 다양한 항체, 항원 단백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실제 다양한 단백질 복합체가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체 내에서 단백질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도인 유전 정보인 DNA를 바탕으로 전사와 번역의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로부터 mRNA, 아미노 엑시드 프로테인이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 중심설 이론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고 있고, 이러한 아미노산 하나하나는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형태로 이제 번역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어떤 아미노산이 있을 때 이것들이 1차원 펩타이드 사슬을 만들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서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형성될 때 우리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래에 있는 레고 블록으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각각의 레고 블록이 있다고 했을 때 이를 가지고 뭘 만든다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다양한 크기, 모양의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얼만큼 조합을 갖추게 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구에는 대략 3억 개 정도의 단백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단백질의 생김새, 모양을 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생긴 모양을 보면 그 생김새가 어떠한 것에 쓰이는지, 즉, 단백질이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지를 생김새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전 세계 사람들을 고생시켰던 이제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및 증식을 할 때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과 수용체 단백질과의 결합 관계가 이제 구조를 통해서 밝혀졌고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작용 기전을 이해함으로써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할 수 있었고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 내에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 즉 약물을 만들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정보를 통해서 생명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단백질 구조 기반의 신약 개발에도 단백질 구조가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구조생물학,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라고 하고, 이 연구 분야에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아미노산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특정 모양을 갖춘 3차원 구조를 아미노산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준에서 화학적 결합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백질의 생김새를 보고 그 단백질이 생명체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바이올로지컬 미닝을 찾아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연구 분야가 구조생물학 연구입니다. 그럼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실험적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고 이러한 X선 결정학 핵자기 공명 분광학, NMR, 그리고 크라이오 EM 방식은 세 기술 모두 노벨 화학상을 받을 만큼 단백질 구조 연구가 아주 중요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X선 결정학 방법은 단백질 정제 이후에 이러한 단백질 결정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 결정에 강한 X선을 조사해서 디프렉션 패턴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방법이고 NMR의 경우에는 단백질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원소의 방사선 동위 원소를 활용을 해서 이 원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이고 크라이오 EM 기술은 X선 결정학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 크리스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고해상도의 전자 현미경을 활용을 해서 정제된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현미경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테크닉을 비교적 최근에 이제 고해상도의 전자 현미경을 개발한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단백질 구조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실제로 고해상도 구조를 볼 수 있는 실험적 방법은 이 X선 결정학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X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빛 공장으로 방사선 가속기 시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오창에 건설 예정인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역시 이러한 단백질 구조 연구 그리고 구조 기반의 신약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포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연구에서 이런 X선 결정학에 대해서 노벨 화학상과 관련되어서 지난 100년간의 노벨 수상자들 중에서 살펴보면 처음 X선을 발견한 사람부터 이 X선을 활용해서 화학 입자 물질을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들, 그리고 최초로 DNA 이중나선부터 단백질의 구조를 풀었던 사람들, 그리고 생체 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 칼륨 채널, GPCR 등의 구조를 풀었을 때도 다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백질의 구조 연구가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어, 의미가 뜻깊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벨 구조생물학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구조를 규명하고자 전 세계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 정보의 개수가 약 2억 5천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험적 방법으로 구조를 규명한 거는 현재까지 약 23만 개, 즉 구조 정보는 0.01%가 안 되는 수치밖에 없다라는 반대로 얘기하면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게 실험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이 실험적 방법이 아니라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전산학적 방법으로 구조를 프리딕션 예측해 보고자 이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CASP라는 캐스퍼 대회가 1차원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어, 생성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제 예측하는 평가 기술을 발표하고 예측 정확도를 바탕으로 이 기술, 그러니까 구조 예측 기술을 평가하는 대회 CASP 대회가 열렸고 아래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알고 있는 리얼 실제 구조에 대비 예측 구조가 40% 이하이면 거의 다른 구조,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하는 것이고, 그게 최소 60% 이상은 넘어가야지 진짜 구조와 비슷해지고 있는 거를 이 글로벌 디스턴스 테스트라는 GDT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 대회 주최 측에서는 평가 점수를 이제 매겨서 그 예측 기술의 정확도를 이제 순위를 매기고 계속 전산학적 방법으로 구조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단백질의 전산학적 구조 예측 모델은 결국은 생명체 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탕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형성되어 갈지를 예측하고자 했고,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했고, 초기에는 이 주어진 유사도를 서로 블라스트 비교를 해서 어떤 밝혀진 구조와 유사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모형으로 해서 구조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존재하는 단백질에서 밝혀진 구조 정보는 0.1%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템플레이트 기반 유사 구조 탐색은 한계가 있었고 뭔가 새로운 어떤 앱 이니쇼라고 하는 아미노산 서열이 있을 때 그것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계속해서 연구는 했지만 실제로 리얼 구조만큼 정확한 구조 예측을 하기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1997년도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이제 로제타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유사한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알고 싶은 단백질 서열이 있을 때 부분 부분의 프래그먼트 조각에 대한 유사 구조를 찾아서 이것들을 조합할 때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체는 결국 에너지가 최소값으로 안정화된다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거에 맞춰서 이 각각 조각을 에너지 레벨이 안정화되는 기준으로 맞추면 구조 예측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게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가 이제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폴드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술이 전 세계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다양한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로 활용되었지만 사실상 정확도가 낮다라는 이제 한계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 모델링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전산학 방법의 구조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2010년대 이후부터 등장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 딥러닝 기술 알파고라는 이제 바둑두는 모델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널리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AI 인공지능은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데이터 속에 숨겨진 잠재적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AI 알고리즘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연구자들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 결국 아미노산 서열 데이터베이스에 숨어 있는 단백질 3차 구조의 잠재적 패턴을 찾는다면 결국 시퀀스로부터 어떤 구조가 예측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다양한 연구자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조 예측 기술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캐스퍼 대회는 결국 앞에서 단백질 구조 예측 정확도가 어느 정도 맞으려면 60% 이상이 되어야 진짜 구조랑 맞다고 했었는데 2018년에 알파폴드 1 모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구조 예측은 60점까지는 되지 못하는, 앞에서 40% 이하면 구조가 다르다고 했었는데 최고 1등한 그룹이 40점이 되지 못하는 이제 한계점이 있었는데, 캐스퍼 13 대회에서 사실 알파폴드 팀은 알파폴드라는 팀 이름을 쓰지 않고 A7D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가해서 이 60점대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의 이제 관심을 받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네이처 논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 저자의 노벨상을 받은 데미사 서비스와 존 점퍼가 있는데, 이런 학술 논문에서 사실 주 저자라고 하면 이름이 맨 끝에 있는 교신 저자와 제일 앞에 있는 일 저자가 사실 핵심적 기여를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존 점퍼가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당시에 알파폴드 팀이 적용했던 알고리즘은 CNN이라고 하는 이미지 최적화 모델을 활용을 했고,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널리 이렇게 획기적인 기술,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이게 한 게 이 컨택트 맵이라는 거였는데, 이 컨택트 맵 인접 지도 행렬을 다양한 CNN 모델을 적용을 하고자 이제 여기 있는 영상 처리 전문가, AI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뭐 초기 알파폴드 모델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60%로는 다소 정확한 예측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딥마인드에서는 어, AI 개발자보다 실제 물리, 화학, 구조생물학을 연구했던 존 점퍼에게
어쩌면 AI 배경 지식보다는 실제 단백질 구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2년 동안 이제 후속 모델을 계속 연구, 개발, 고도화를 시도했었고, 그를 통해 2년 뒤인 캐스퍼 14 대회에서 이 알파폴드 팀은 이 그룹과는 엄청난 정확도 차이로 독보적 1위에 90%에 가까운 새로운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 모델과 예측 모델이 거의 오버랩되어서 비교적 정확한 구조 예측 모델이 이제 개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20년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할 당시에 이 존 점퍼가 본인의 함께 연구한 팀, 개발한 팀 구성원들과 이제 1위를 축하하는 모습이 어, 영상으로 제작되었던 모습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시 네이처 학술지 논문에 이제 알파폴드 2 기술이 표지 논문으로 소개되었고, 이제는 존 점퍼가 제1 저자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어진 아미노산 서열이 문제로 나오면 그들 사이에 결합 관계를 분석하는 이제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 이전에 CNN에서 뭐 트랜스포머 개념, 그리고 유사한 서열이 적어도 어, 그 유전자 레벨에서 서열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해서 높은 예측 구조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델을 이제 성공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파폴드 팀에서 사실 노벨상을 받게끔 그러니까 큰 기여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반적인 이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못 다루는 연구자들한테도 이 알파폴드가 예측한 구조 모델을 누구나 접근이 쉽도록 이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서 알려진 서열 2억 5천만 개 중에서 약 2억 개 이상의 구조를 다 DB화해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과 그리고 그 구조 기반의 신약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캐스퍼 14 대회에서 이 알파폴드 2 모델이 독보적 1위를 했을 때 다시 2위의 성적을 받았던 팀이 이 로제타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 팀이었고 이후에 이제 이 그룹에서도 로제타 폴드라고 하는 유사한 구조 예측 모델을 추가로 발표해서 현재는 이제 알파폴드와 함께 다양한 구조 예측 연구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이제 생화학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이 로제타라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CASP 대회에 참가했지만 이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기술 개발보다는 사실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는 이제 반대의 과정인 생명체 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심 있는 단백질이 있으면 이를 구성하는 새로운 아미노산 서열을 디자인해보는 연구를 계속해서 시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젊었을 때 데이비드 베이크 교수가 이제 했던 표현 중에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비행기를 설계하고자 할 때 새가 하늘을 나는 원리를 바탕으로 새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본다면 결국 근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것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즉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런 탑세븐이라는 가상 단백질을 설계를 했고, 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제안을 했고, 이제 이 서열에 맞춰서 실제 단백질을 실험적으로 발현을 하고 그것의 구조를 풀었을 때 본인들이 디자인한 것과 실제 생물학적으로 발현된 단백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단백질의 디자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이언스란 저널에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여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유용하고 이제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단백질을 계속해서 디자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물 전달체에 쓰이는 나노 입자,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펜타닐 마약을 빠르게 인지해서 찾아낼 수 있는 뭐 탐지 단백질을 설계했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한 백신을 설계했고 등등의 이제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은 이제 아이바이올로지나 테드 같은 강연에서 본인이 연구했던 연구 방법 그리고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이러한 단백질 디자인에 대한 컨셉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연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알파폴드 팀에서는 단순히 단백질의 구조 예측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백질이 상호작용하는 물질 DNA라든지 생체 내 주요 코팩터들과 어떻게 복합체를 형성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알파폴드 3 모델을 발표를 했고 또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신약 개발에도 빠르게 물질을 도출해내는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베이커 그룹 역시 챗GPT 생성형 모델처럼 어떤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것도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신규 모델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이러한 연구 분야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는 많은 이유들 중에 어떠한 특정 단백질이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 될 때가 많은데 결국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어떤 단백질의 구조 정보가 중요한 이제 기반이 되는데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어, 알고리즘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이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설명했던 센트럴 도그마 개념을 적용한다면 단백질은 결국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한 이제 아미노산의 유전자 정보로부터 전사 번역이 된다라고 이제 센트럴 도그마를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다시 유전체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면 어쩌면 어떤 특정 유전자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희귀 질환들에 대해서도 이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면 유전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신약 개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기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과 새로운 단백질 설계 과정은 계속해서 고도화가 되어 뭐 생명과학 분야 연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